안녕하세요, 쿠라입니다. 오늘은 전에 리뷰하였던 메가트론에 이어서 무비베스트 시리즈의 이쪽을 리뷰하려고 합니다. 타카라 트랜스포머 무비베스트 시리즈 MB-04 쇼크웨이브입니다. 그럼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무비베스트 시리즈에 관해서 가볍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역대 트랜스포머 제품 중에 극중에 가깝게 도색을 하여 재판을 한 시리즈입니다. 이 쇼크웨이브는 트랜스포머 무비 버전의 세 번째 작품인 다크 오브 더 문에 등장하였습니다. 본편에서 드릴러라는 거대한 놈과 함께 시카고를 쑥대밭으로 만들던 씬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설정상으로는 디셉티콘의 과학자이자 메가트론과 어깨를 나란히 한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캐릭터입니다. 메가트론이 올스파크를 쫓아 우주로 나갔을 때 이 쇼크웨이브는 그를 대신하여 사이버트론을 관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카모쿠나 사츠리쿠샤, 과묵한 사륙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쇼크웨이브 본체, 무기에 관해서는 처음부터 달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서는 3색으로 인쇄되어 있으며 변형 포인트를 컬러를 다르게 하여 보기 쉽게 만들어 놨습니다. 앞면은 비클 모드에서 로봇 모드로 변형하는 것을 설명해놨고, 뒷면은 로봇 모드에서 비클 모드로 변형하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럼 비클 모드의 스타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스타일은 이렇습니다. 비클 모드는 사이버트론이한 탱크입니다. 캐논에 연결된 에너지 튜브와 세로로 길게 뻗어있는 늘씬한 비클 모드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비클 모드의 프론트를 보시면은 중앙에 있는 이 검은색 파츠, 여기 측면을 보시면은 뚫려 있는데요. 여길 보시면은 쇼크웨이브의 머리가 보입니다. 이쪽에 붉게 빛나는 모노아이가 특징적이죠. 기본적으로 비클 모드의 머리가 보이는 거는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데, 쇼크웨이브의 경우는 디자인과 어울려서 그런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런데 이 비클 모드, 재현도에 관해서는 말할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애초에 쇼크웨이브는 극중에서 비클 모드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컬러에 관해서는 전체적으로 짙은 푸른색의 메탈릭이며, 극중의 색감은 약간 어두운 실버와 좀 안 맞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은 처음 나왔던 제품과 비교하면은 어느 정도 근접해졌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당시의 쇼크웨이브는 무비판 극중의 컬러링이 아닌 오리지널 G1 애니메이션에 등장하였던 쇼크웨이브의 컬러를 따와서 채도가 낮은 보라색을 베이스로 발매했습니다. 이것도 타카라 본가의 마스터피스의 쇼크웨이브인데, 당시 무비판으로 발매했던 제품의 색감은 여기서 채도가 조금 낮아지고 어두워진 컬러입니다. 그리고 이 쇼크웨이브에 관해서는 잠시 후에 로봇 모드일 때 무비판과 애니메이션의 디자인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퀴는 앞에 있는 바퀴가 가동되고 캐터필러 자체는 가동하지 않지만은 뒤에 캐터필러를 보시면 바퀴가 있어서 지면에 굴려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변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크웨이브 트랜스폼! 우선 양쪽에 무기가 달려있는 블록을 위로 가동시켜줍니다. 그리고 그 블록을 치워주면은 그 사이에 마치 갈비뼈가 생각나는 이 파츠를 위로 가동시켜줍니다. 이거로 인하여 이 파츠가 고정하고 있던 이 블록의 잠금이 해제가 됩니다. 그 다음 앞과 뒤에 있는 캐터필러를 접속하고 있는 중간의 핀을 분리시켜줍니다. 그 다음 아까 옮겼던 무기 파츠가 있는 이 블럭을 캐터필러 뒤를 향해서 끝까지 가동시켜줍니다. 그리고 이쪽 캐터필러 내부를 보시면은 가동할 수 있는 축이 있습니다. 그대로
내부에 회전시켜줍니다. 다시 앞으로 와서 앞바퀴 바로 위에 짙은 회색의 파츠가 있는데 이 부분의 끝이 핀으로 캐터필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위치를 잘 비껴주면서 떼어줍니다. 다음으로 양쪽의 캐터필러를 분할시켜줍니다. 우선 앞바퀴와 같은 조형으로 되어 있는 이 파츠 양쪽으로 핀으로 고정되어 있고, 뒤를 보시면은 이쪽 오각형으로 된 부분에 양쪽으로 핀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그 다음 이 부분이 양쪽으로 캐터필러와 접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생각해주며 양쪽으로 분할해줍니다. 분할시켜오면 내부의 이쪽 회색 파츠, 이 부분이 허벅지가 되고 이게 전개돼서 다리가 됩니다. 그렇게 이 파츠를 옆으로 가동시키려고 뒤에 있는 이 검은색 파츠의 긴 파츠를 이쪽 중심으로 뒤로 가동시켜줍니다. 캐터필러 앞부분이 이중 건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용해서 양쪽을 전개시켜줍니다. 다음으로 허벅지를 90도 회전을 시켜줍니다. 중간에 판넬이 이중으로 겹쳐져 있는데 이거를 전개시켜줍니다. 우선 큰 쪽부터 큰 쪽을 전개하면은 작은 쪽의 무릎 커버를, 다음으로 이쪽 핀이 보이실까요? 아까 앞에 캐터필러와 연결되어 있던 핀인데 이 부분을 전개해보면은 발 뒤꿈치가 됩니다. 이거로 하체의 완성. 그 다음은 우선 아까 조금 가동시켰던 이 갈비뼈 같은 파츠를 앞으로 좀 더 가져와 줍니다. 그 다음 본체에 연결되어 있던 에너지 튜브를 분리시켜줍니다. 이 갈비뼈 같은 파츠가 가슴 아머가 되는데 이쪽의 조인트와 캐터필러 측면에 있는 5mm 홈에 맞춰서 연결시켜줍니다. 그 다음 옆에 뻗어있는 이 파츠가 양팔인데 각도를 조정시켜줍니다. 양쪽에 손도 전개시켜 줍니다. 이제 마지막 과정입니다. 우선 이쪽에 5mm 홈의 측면으로 기울어진 파츠가 있습니다. 이게 좌우로 가동이 되는데 오른쪽으로 가동시켜줍니다. 그 다음 앞바퀴가 있는 이 파츠는 힌지로 상하 가동이 되는데 그 바로 위에 축이 있어서 회전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회전을 시켜준 다음에 이 앞바퀴가 있는 블럭을 이쪽 핀 중심으로 밑으로 가동시켜줍니다. 이쪽을 보시면 동그란 조인트와 네모난 홈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쪽의 긴 막대에도 받아들일 수 있는 동그란 홈과 네모난 핀이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연결시켜줍니다. 그리고 아까 가동시켰던 이 기울어진 홈에 에너지 튜브를 연결시켜줍니다. 다음으로 이쪽의 은색 파츠, 이 파츠는 이쪽 중심으로 좌우 회전이 가능합니다. 그걸 이용해서 이쪽에 네모난 핀과 이쪽에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홈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파츠를 연결시켜 줍니다. 마지막으로 머리를 180도 회전을 시켜주면은 완성 쇼크웨이브 로봇 모드입니다. 그럼 바로 스타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츠 크로스업입니다. 오, 극중 조연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이 모노아이라든지 뒤에 삼각으로 나열된 바퀴, 그리고 이쪽에 에너지 튜브가 연결된 캐논, 극중의 쇼크웨이브를 상당히 의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했다고 느낄 수 있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비클 모드가 완구에 맞춰졌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쇼크웨이브는 극중의 비클 모드로 지정된 디자인이 나오지 않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로봇 모드를 극중으로 고용할 수 있게끔 최적화된 비클 모드를 생각해서 완구로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기는 변형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포구에 접속되어 있던 부분이 그대로 파립되기 때문에 분리하지 않고 변형은 가능합니다. 에너지 튜브에 관해서는 기존에 연결되어 있던 부분이 가슴 암호와 연결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변형할 때 분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연결된 이 부분은 극중 쇼크웨이브와 동일한 위치이기 때문에 위치에 관해서는 크게 불만은 없습니다. 또 튜브를 분리하지 않고 변형하는 전제라면은 무기인 캐논과 동일한 위치에 있는 조인트를 이용해서 연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또 연결할 수 있는 조인트는 어깨 뒤에도 있어서 이쪽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선의 길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포즈에 관해서 제한이 있을 수 있는데, 어깨로 올린다면 팔을 위로 올리는 것도 유의롭게 가능합니다. 무기는 둘 다 5mm 조인트로 되어 있어서 분리는 가능합니다. 오른팔도 마찬가지로 5mm 조인트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쪽에 대형 캐논에 관해서는 오른팔에 연결하는 것은 무리일 것 같네요. 이유는 오른팔의 경우는 5mm 홈이 뒤에 있는 탓에 캐논을 연결할 시에 하체 간섭이 있어서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외에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쪽 손을 보시면은 5mm 조인트를 연결할 수 있게끔 홈이 퍼져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연결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무기가 커서 앞에서 오면은 손이 가려져 마치 일체형 무기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 손에 사이클론과 같은 무기가 그거 같네요. 원작 지원에 등장하였던 쇼크웨이브가 생각납니다. 잠시 후에 마스터피스 쇼크웨이브와 비교할 텐데 그때 어떤 점으로 공통점이 많은지 겹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캐논에 사용된 맥텍 웹분이라는 기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기믹이냐면은 무장에 연결되어 있는 버튼을 누르면은 자동으로 전기가 드는 사양의 무기를 말하는데, 이 캐논의 경우는 위에 이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은 무기가 전기가 됩니다. 하지만 이 기믹은 고정을 겸하고 있지 않아서 손을 놓으면은 자동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이 쇼크웨이브에 한해서는 대체 처리일 수도 있긴 한데, 버튼을 쭉 누르고 있으면은 버튼이 안쪽으로 밀려 고정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론 오른팔에 연결되어 있던 이 블레이드, 오른팔에 연결하는 것 외에도 어깨 뒤에 연결하거나 손에 들어주거나 또 캐논에 있는 이쪽에 5mm 홈에 맞춰서 연결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측면에 비슷한 조형이 있어서 그런지 일체감이 드는군요. 머리에는 뚜껑 기믹이 있어서 머리에 빛을 비추면은 빛이 통과되어 빛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음으론 크기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쇼크웨이브는 보이저 클래스이며, 우선 전에 리뷰했던 메가트론, 머리 크기 한에서는 동일하지만은 뒤에 날개 때문인지 이 메가트론 쪽이 좀 더 커 보입니다. 뭐 이쪽은 리더이기 때문에 좀 더 커 보이는 쪽이 더 보기 좋지만요. 딱 좋은 스케일감입니다. 다음은 이쪽 클래식 옵티머스입니다. 클래스는 보이저이며 볼륨감 때문인지 쇼크웨이브 쪽이 좀 더 커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디러스 클래스 사이드 스와이프입니다. 크기는 클래스가 한 차이 나기 때문에 크기 차이가 꽤 납니다. 다음은 마스터피스 시리즈. 원래 G1 애니메이션에 등장하였던 쇼크웨이브입니다. 이쪽에 G1 애니메이션에 등장했던 쇼크웨이브를 참고해서 만든 게 이쪽의 무비판의 쇼크웨이브입니다. 우선 가장 큰 공통점으로서 말씀드리자면은 이쪽에 모노아이겠군요. 뭐 눈 색깔이야 다르겠지만은 특징적인 양쪽의 뿔이라든지 디자인을 어느정도 근접하게 따라갔다 생각했습니다. 한 가지 조금 아쉬웠다고 한다면은, 원래라면 쇼크웨이브는 왼손이 아닌 오른손에 라이프를 들고 있는데
무비판 쇼크웨이브의 경우는 왼팔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게 더욱더 아쉬운 게 왼손만이 아니라 오른손에도 장착시킬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손에 맞춰서 연결하는 것을 해보자면은 상당히 디자인적으로 근접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에너지 튜브조차도 연결되어 있는 걸 똑같이 할 수 있다 보니까 좀 더 원 디자인에 가까워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로 쇼크웨이브의 대부분의 기믹을 설명드렸는데 이제 가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머리는 축으로 좌우 회전, 어깨는 여기까지, 그리고 변형 관절인 이 부분을 이용하면은 여기까지 가동할 수 있습니다. 어깨는 조금 특이하지만 기울어진 축으로 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팔뚝의 회전축, 팔꿈치는 여기까지 90도 가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손은 안쪽으로 각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허리의 가동은 없습니다. 고관절은 앞으로 여기까지, 뒤로는 여기까지, 옆으로는 여기까지 허벅지에 회전축이 있습니다. 무릎은 변형관절로 이중관절이기에 여기까지 가능합니다. 앞발은 상하 가동할 수 있는데 이 앞발이 바닥을 지지하고 있는 것은 이 핀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 발 자체는 고정성이 없어서 접지에는 크게 공헌하지 않습니다. 이 발꿈치에 관해서는 상하 각도를 조정할 수 있고 고정성이 뛰어나서 접지에 공헌을 합니다. 그럼 이 가동을 살려서 포즈샷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무비베스트 시리즈 MB-04 쇼크웨이브의 리뷰였습니다. 이번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이라 부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극중의 재현도를 할 수 있겠군요. 영화에 등장했던 모습 그대로 액션 피규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극중에 상당히 근접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변형 원구가 변형의 파츠를 어느정도 타협하여 어레인지 같은 느낌으로 완성되는데 그 부분에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도 어느정도 납득을 하시고 가볍게 손에 들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이번 재판에서 추가된 도색에 인하여 좀 더 극중에 가깝게 되었다는 점도 놓칠 수 없는 포인트입니다. 이 쇼크웨이브 발매가는 5,400엔이며 발매는 일본에서 하였기 때문에 일본에서 직접 구매하시는 방법 외에는 국내는 제가 아는 한 피규어스퀘어라는 샵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피규어스퀘어의 링크는 하단에 동영상 설명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리뷰가 마음에 드신 분 채널 등록과 코멘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리뷰 때 뵙겠습니다. 쿠라였습니다.